당시 민영익은 귀에서 볼까지 칼에 베어 얼굴뼈가 드러나고 살이 덜렁거리고 있었다고 한다. 한국 최초의 세계 일주 운미 민영익 편입니다. 1860년 철종대에 태어나서 1914년까지 54세를 살았다. 민영익은 여흥민씨로 한성에서 민태호의 일남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인현왕후의 아버지인 민휘중의 후손으로 명문 가문이었으나 민영익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몰락하여 매우 가난한 상태였다. 그의 할아버지 장례식 때 관을 살 돈이 없어 시신을 짚으러 말아서 상여가 나갔을 정도였다고 한다. 6세인 1866년 먼 친척인 민치록의 딸 민자영이 15세의 나이로 고종의 왕비로 간택된다. 이때부터 민영익의 집안에 서광이 비치는데 큰아버지 민기호는 특별 승진되어 이조참의가 되었고 아버지 민태호 역시 1870년 문과 별시에 병과로 합격하면서 정계에 진출하며 승승장구하여 이조판서 등을 지냈고 그의 딸이 순종의 비로 들어가게 된다. 14세인 1874년 명성황후의 오빠인 민승호가 신원미상의 승려가 전해준 의문의 소포를 열다가 폭탄이 터져 아들과 함께 갑자기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자 명성황후는 가까운 친척을 배척하고 촌수가 좀 먼 민영익을 민승호의 양자로 삼겠다고 했다. 명성황후는 만약을 대비하여 오빠의 사후양자로 평소 마음에 들어했던 민영익을 일찌감치 점지해둔 상태였다. 민태호는 아무리 일갈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양자로 줄 수 없다고 버텼지만 동생 민기호 등과 집안 사람들은 이로 인해 우리 집안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설득하였고 명성황후 또한 거듭 설득하여 양자로 보내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명성황후는 친정아버지의 제사를 받드는 유일한 혈육인 민영익을 끔찍이 아꼈다. 촌수로는 조카였지만 나이 차이가 9살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친동생처럼 대했다고 한다. 이렇게 민영익은 명성황후의 조카가 됨으로써 순식간에 민씨 외척 세력의 중시 민물로 떠오르게 된다. 17세인 1877년 정시문과의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 전환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첫 관직을 파격적으로 종삼품에 임명되었다. 18세인 1878년 좌승지 홍문관 부제학, 도승지 규장각 직제학, 이조참의 등에 임명되었다. 민영익이 과거 급제 이듬해에 임명된 관직이 모두 정삼품 당상관직이었는데 이는 조선 역사상 최연소 당상관직일 정도로 그는 엄청난 출세가도를 달렸다. 20세인 1880년 이조참판에 임명되었다. 이 당시 민영익과 개화파들인 김옥균, 홍영식, 어윤중 등 젊은 8명의 청년들이 그의 사저였던 죽동궁에 자주 모였는데 이들은 죽동파락사라 불리며 개화를 주도할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죽동궁은 지금의 종로 관운동에 있던 종친가옥으로 민영익은 죽동궁 주인으로 불렸다. 21세인 1881년 협한 통리하문사무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별기군이 창설되자 민영익은 별기군의 총책임자인 교련소 당상으로 임명되어 별기군의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로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군대인 별기군은 급료나 피복 지급 등 모든 면에서 구식 군대보다 대우가 월등하였는데 이 차별 대우가 이듬해 6월에 일어난 이모군란의 한 원인이 되었다. 22세인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자 민영익은 민씨 척족의 거물로 지목되어 숙부인 민겸호가 살해당하고 민영익의 집도 공격당했으나 민영익은 승려로 변장하여 양근으로 피신해 있다가 돌아왔다. 이모군란이 진압된 직후 박영열을 정사로 하는 사제사절이 일본으로 파견될 때 김옥균 등과 함께 비공식 사절로 3개월간 일본의 개화 진행 상황을 시찰하였다. 민영익은 귀국 후 권지 협판 교섭 통상사무로 텐진에 파견되어 해관 사무를 교섭하는 임무를 맡았다. 23세인 1883년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 후 미국 공사푸트가 내한하자 고종은 답례로 보빙사를 파견키로 했다. 정사의 민영익, 부사의 홍영식 등 11명이 보빙사로 뽑혀 그해 7월 샌프란시스코,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 DC로 갔다. 민영익은 40일간 미국에 머물면서 세계박람회, 철공소, 방직공장, 의약 제조회사, 병원, 전기회사, 철도회사, 소방서, 육군사관학교 등을 견학했다. 뉴욕에서는 체스터하서 미국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고종의 국서를 전달하였다. 이후 민영익, 서광범, 변수 3명은 미국 대통령의 세계를 둘러보라는 권유로 미국 대통령이 특별히 내어준 미군함정 트렌트노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갔다.
민영익 일행은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이탈리아 로마 등을 보고 이집트로 가서 피라미드를 구경한 후 수에즈 운하를 지나 인도, 싱가포르, 홍콩, 일본 나가사키 등을 거쳐 출국 10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인천에 도착했다. 이로써 민영익은 조선인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인물이 되었다. 민영익은 귀국하자마자 2조 참판으로 승진하고 금위대장과 신군 좌군영관을 겸임하여 인사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민영익 일행을 수행했던 미 해군 소위 포크 소위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뉴욕항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트렌트너는 심한 폭풍우를 만나는데 변수와 서광범은 폭풍우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민영익은 겁에 질려 조선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민영익 일행은 이집트에서 4일간 체류하는데 피라미드를 관광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피라미드에 올라가거나 내부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했다고 한다. 아마 조선의 사대부로 남의 무덤 위로 올라가고 들어가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민영익의 이러한 세계 일주 경험은 후에 한국의 우정국 설치, 경복궁의 전기 설비, 유경공원 등을 설립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급진 개화파들은 민영익이 개화에 미온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세계를 둘러볼 때 민영익은 세계 각국 최신 정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실에서 묵묵히 유교 경전을 읽고 있었다고 한다. 함께 여행하고 돌아온 서광범은 포크 소위에게 민영익이 보수 세력에 가담할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김옥균, 홍영식 등 급진 개화파들은 민영익이 미국 방문 후 크게 변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개화에 미온적이라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되었고 더는 그와 같은 길을 걷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거사를 모의하게 된다. 갑신정변을 주도한 급진 개화파들은 민영익을 외국 문물을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수구로 돌아선 반역자 취급을 하게 된 것이다. 24세인 1884년 급진 개화파에 의해 민씨 일파를 제거하는 갑신정변이 단행된다. 민영익이 세계 일주를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6개월 만이다. 12월 26일 저녁 우정국 개설연회에서 민영익은 자객 이규환에게 가장 먼저 기습을 받아 전신에 10군데 이상 칼로 난자를 당하고 생사의 기로를 헤매게 된다. 당시 민영익은 귀에서 볼까지 칼에 베어 얼굴뼈가 드러나고 살이 덜렁거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때 동석했던 독일인 외교고문 멜렌도르프는 민영익을 자기 집에 옮긴 후 미국인 의사 알렌에게 도움을 청해 알렌의 응급수술로 민영익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이때 홍영식이 멜렌도르프와 함께 민영익을 부축하였다고 한다. 보빙사로 함께 미국에 갔고 오랜 교분이 있어 민영익을 차마 죽이지는 못했던 것이다. 홍영식은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실패로 끝나자 고종을 호위하던 중 청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죽동파락사로서 개화의지를 함께했던 김옥균이 자신의 제거를 주도하고 미국에도 함께 다녀온 홍영식과 서광범 등이 자신의 제거 음모에 가담할 줄은 민영익은 예상하지 못하였다. 민영익은 알렌의 도움으로 3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완치되었고 알렌의 성공적인 진료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 개원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훗날 알렌은 민영익을 이기적인 인간이라며 악평을 하였다. 급진 개화파에 의해 단행된 갑신정변은 청나라의 개입으로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민영익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지만 대표적인 수구 세력이었던 그의 아버지 민태호는 김옥균 일파에게 암살당하였다. 민영익은 개화파 옛동지들을 역적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망명 중인 김옥균, 서광범 등을 암살하기 위하여 자객을 밀파하고 그들의 가족까지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25세인 1885년 병조판서, 한성판윤, 이조판서, 형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는 등 출세가도를 달리다가 이듬해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칠러 정책에 반대해 위안스카이에게 이 사실을 몰래 보고했다가 정치적으로 난처해지자 홍콩으로 망명했다. 29세인 1889년 귀국하여 판의금 부사를 역임하였고 34세인 1894년 선해청 당상이 되었다. 38세인 1898년 의정부 찬성이 되었다. 45세인 1905년 을사늑약이 성립하자 고종 폐위 음모에 관련되어 홍콩으로 망명하였고 이후 그는 귀국하지 않고 상해와 홍콩 등을 오가며 홍삼무역을 하면서 정치자금을 모으기도 하였다. 그는 중국인 아내와 함께 상해의 천심죽제라는 집을 마련하고 글과 그림을 그리면서 칩거 생활을 하였다. 49세인 1909년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하고 체포되자 홍삼무역으로 모은 자금 4만원을 안중근 변호사 자금으로 보내며 구명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50세인 1910년 한일합방으로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자 민영익은 망국의 울분을 술로 달래며 괴로워하다가 1914년 상해에서 한많은 일생을 마감하였다. 향년 54세였다. 그의 유해는 중국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 정식과 본국에서 온 동생 민영기, 민영선 등에 의해 고국으로 운구되었다. 민영익은 추사 김정희 문화에서 글씨를 배운 부친 민태호의 영향으로 10대 중반부터 서화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고,晚년에 상해 망명에 있을 때 상해 서화가들과 시서화로 교류를 하며 독자적인 운미란을 완성하였다. 민영익의 운미란은 근대 한국 화단에서 흥선대원군의 석파란과 함께 널리 유행하였고 현대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현대 사군자의 계보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영익의 대표작인 녹은목난도는 난의 뿌리가 노출되어 있다. 이것은 나라를 잃게 되면 난을 그리되 뿌리가 묻혀 있어야 할 땅은 그리지 않는다는 남송의 유민화가 정사초의 고사에서 따온 것으로 조선의 멸망으로 인한 민영익의 비참한 심경이 그대로 담겨 있다. 민영익의 묘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안금리 선영에 조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운미 민영익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